저자 최재붕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입니다. 이 책은 작년 3월에 초판된 책으로 김미경 북투브를 시작으로 정말 핫한 책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1년은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세상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독서 12번째 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읽으면서도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다음은 책 앞날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몰려오고 있다. 그들에 의해 세상의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정치가 움직이고 그들 스스로 문명의 표준이 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문명을 받아들인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반대로 이 문명을 거부한 기업은 거듭된 쇠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운이 달려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고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든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간의 본성인 유희의 인간, 즉 즐기려는 호모 루덴스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순식간에 세상의 판을 바꾼 사람입니다. 음악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유희물입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늘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제2의 도구가 필요했지만 스마트폰 안에 음악을 구현하자 순식간에 오디오 생산으로 세계 1위를 달리던 일본의 소니라는 기업이 내려앉았던 것만 봐도 파급력이 정말 어마무시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유희의 인간으로서 음악보다 더 강력한 건 게임입니다. 게임을 스마트폰에 구현하고는 완전 게임 끝난 거죠. 아마도 인류는 미켈란젤로나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스티브 잡스도 같은 선상에서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식은 전문가들이 독점해왔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출현으로 사색 위에 검색이라고 할 정도로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지금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집단은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도 세계 최고이고 스마트폰 문명에 대한 규제 장벽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36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은 걷잡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륙과 문명의 차이가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200년 전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도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규제라는 게 그와 개를 같이 하는 건 아닐까요? 스마트폰 사용한 지 불과 10년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늘 기존의 물결과 부딪히기 마련이죠. 물결은 에너지가 센 쪽으로 가서 재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특징은 제조회사가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미디어에 광고를 내보내죠. 우리는 텔레비전, 신문, 잡지의 광고라는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중들이 소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이 종족들은 도대체 텔레비전도 종이도 신문도 잡지도 안 봅니다. 오로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이들은 좋아요 하는 댓글을 보고 소비를 합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정보 선택권을 가진 인류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선택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탄생한 것입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발 공장입니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로봇과 3D 프린터가 5시간 안에 만들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자동화된 라인이 해결하고 24시간 안에 주문자에게 배달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연 50만 켤레 생산에 설비 직원 10명, 주문 없이는 생산도 없고 따라서 재고도 없는 시스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955년부터 63년까지를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굶주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TV에 대한 대중문화를 거대 팬덤 문화로 확대를 했고 이후 인터넷에 심취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사회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의 포노 사피엔스 경제 체제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리더 세대로 활약 중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없는 길을 큰 길로 만들었고 X세대가 2차선까지는 포장도로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게 기성세대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어른 말 들으면 망하는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50년 동안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문명이 바뀌어 버린 거죠. 다음은 1928년도 3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성시는 부영버스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인력거꾼들이 대거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합니다. 당시에도 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정치 이슈라 경성부는 버스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택시가 증가하고 버스 운행이 시작되면서 인력거꾼은 그 수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과 그림이 겹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타다라는 택시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었잖아요. 택시 사업도 결국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은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거대한 물결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몇 해 전에 캘리포니아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 딸이 우버 택시를 부르는데 정말 게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비를 하는데도 게임처럼, 결제를 하는데도 게임처럼 일상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세대들의 변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문명이 다가왔는데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만 높여가는 사이에 경쟁 국가들은 긍정적인 면을 더 확장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는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변화에 이렇게 유연하지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조선시대 500년이 너무 길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5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어서 변화에 대한 알레르기가 유난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외에도 애플,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구글, 테슬라 등 세계 10대 기업이 이미 플랫폼 기업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은 제조업이면서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삼성의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라는 이야기도 기분 좋았습니다. 방탄의 팬덤 문화 이야기며 애자일 경영까지 2017년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롤드컵 이야기. 롤드컵은 게임으로 챔피언을 가리는 게임 올림픽인데요. 기존의 올림픽보다 8배의 시장 효과가 컸다는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책이었습니다. 꼭 완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